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당신의 하루는 어떤 기분으로 시작되고 있나요? 혹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켠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돈을 떠올리십니다. 맞습니다. 경제적인 기반이 없으면 일상의 많은 부분이 흔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수많은 은퇴자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뜻밖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한 걸까요? 이 한 문장이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진짜 노후의 위기는 가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것들, 그것들이 어떻게 인생 후반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처음 소개할 사례는 67세인 이정우 씨입니다. 이 씨는 교직에서 35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안정적인 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은퇴 후 작은 텃밭도 가꾸며 딱히 금전적인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낮에는 어김없이 뉴스만 틀어놓은 채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었고 밤이 되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다시는 바쁘게 살고 싶지 않다던 내가 왜 이렇게 바쁘던 시절이 그리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겪고 있는 건 경제적 문제나 건강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삶을 무겁게 만든 건 목적의 상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통해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았던 분들이 은퇴 후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분들 사이에서는 이 증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가족의 중심, 회사의 일원, 사회의 기둥이란 역할이 사라지자 삶의 중심축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가진 돈이 있어도 시간이 많아도 그 시간을 채워줄 의미가 없으면 그 어떤 조건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 적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은퇴 후 대부분의 분들이 겪는 관계의 변화는 아주 급격합니다. 직장에서 매일 수십 명과 자연스럽게 부딪히며 살아왔던 분들도 퇴직 이후에는 하루 종일 누군가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이는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인간관계의 단절은 뇌의 기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신경정신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독거 중장년층 중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우울 증상과 경도, 인지장애 위험이 현저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고립이 처음엔 스스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귀찮아서 괜히 부담 줄까봐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좀 그렇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서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거리만큼 마음의 문도 닫히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혼자라는 벽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 건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익숙함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모임에 나가는 것, 혹은 단지 길을 바꿔 걷는 것도 부담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이 어느 순간부터는 틀 안에 갇힘이 되어버립니다. 72세의 김선자 씨는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게 편하긴 해요. 하루에 뭐 할지 뻔하니까요. 그런데 가끔은 내가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 씨는 결국 오랫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오르간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 그 작은 도전 하나가 삶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변화 없이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기회가 생긴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목적의 상실, 사회적 고립,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들은 계좌장고로는 절대 계산되지 않는, 그러나 노후를 가장 무겁게 만드는 진짜 적들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후에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일지도 모릅니다. 마음 한켠이 허전하신가요? 그 허전함은 아마도 은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체성의 진공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음을 잠시만 들여다보셔도 좋습니다. 앞서 말한 우리가 마주한 노후의 진짜 적이 돈이 아닌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균열이었다면
이번엔 그 내면을 더 무겁게 만드는 불필요한 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60대에 접어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하겠어요. 그냥 조용히 살아야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조용함은 대부분 삶에 드리운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문제는 그 조용함을 만들고 있는 요소들이 스스로 내려놓지 않은 것들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꼭 내려놓아야 할 것은 비교입니다. 노후에 접어들수록 사람들은 과거의 자신과 혹은 타인과 자꾸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내 친구는 아직도 골프 치러 다닌다는데 옛날에 같이 일했던 그 사람은 사업이 잘 돼서 지금도 여행 다니잖아. 이렇게 끝없이 비교하며 자신을 더 작고 초라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비교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 자존감 저하,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의 무게를 그대로 짊어지며 살아온 수십 년이 누군가의 화려한 지금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느낌. 그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나는 실패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비교는 늘 기준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평생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쟁에 자신을 가둬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의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잘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성공의 기준은 얼마나 높이 올랐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걸어왔는가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건 과거의 후회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때 조금만 더 아꼈더라면 아이들 교육비를 그렇게 많이 쓰지 말 걸 그랬어. 퇴직 전에 개인연금 하나라도 더 들어둘 걸. 이런 말들은 너무 익숙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60대 이상 중장년층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가 과거에 대한 후회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후회는 행동이 없는 기억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후회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한 발이라도 옮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나간 실수는 지금부터 더 잘 살기 위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실수했기에 이제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한 번 놓쳤기에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완벽한 준비에 대한 집착입니다. 놀라운 통계 하나 말씀드릴까요? 은퇴 후에도 소득을 위해 일을 다시 시작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은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준비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실제 상황에서 부딪혀 보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 부업, 봉사활동, 새로운 배움 등 노후에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완벽히 준비됐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 시작했기 때문에 길이 열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66세의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기 봉사를 시작한 정수남 씨는 자신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내 삶에서 가장 설레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속 해보고 싶다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지금 놓치지 마세요. 이제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지금 당신이 안고 있는 무게는 무엇인가요? 혹시 그것이 오랜 시간 짊어지고만 있었던 불필요한 생각, 습관, 감정은 아닌가요? 우리 인생의 전반전은 얻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후반전은 덜어내는 것에서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가진 걸 더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과감히 지워낼 수 있는 용기가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줍니다. 비교, 후회, 집착, 이 세 가지는 돈보다 무서운 진짜 노후의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은 누구도 대신 치워줄 수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결단만이 그것들을 지워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지금 해야 할 건 그 많은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제는 내 삶을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따뜻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땐 눈을 감고 이런 질문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답이 떠오르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시간은 많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한편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뭘 새로 하겠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상태도 결국은 하나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단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반드시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나를 향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퇴직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겪는 낯선 감정은 쓸모 없어졌다는 느낌입니다. 이 감정은 실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느낌은 자존감 전체를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았던 인정, 사회적 역할의 무게, 책임감이라는 명분들이 모두 사라지면 자기 자신을 평가할 기준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 공허함을 어떤 분들은 TV나 스마트폰 같은 시간 채우기에 맡기고 어떤 분들은 아예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사는 일과는 거리가 멉니다.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30년 이상을 가족을 위해, 조직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나를 위한 선택을 해본 기억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이제는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중심에 두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점은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주체가 되는 삶으로 다시 이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 성북구에 사는 70세 장필순 씨는 은퇴 후 2년간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정작 본인은 괜찮아, 나 그냥 쉬는 거야 라며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러던 중 우연히 마을 도서관 앞 플랜카드에 시니어 그림책 봉사자 모집이라는 문구를 보게 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원해 보았습니다. 첫날엔 서먹하고 긴장도 많았지만 아이들 앞에서 책을 읽고 다른 봉사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반복되자 하루의 리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력했던 하루가 기다려지는 하루로 바뀌는 데는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누가 안 불러줘도 내가 먼저 나가고 싶어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명확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삶 전체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출발점은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나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이 거창한 철학일 필요는 없습니다. 산책을 나가고 싶은가요? 동네 도서관에 가보고 싶은가요? 그동안 배워보고 싶었던 악기나 외국어가 있었나요? 또는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는 걸 즐기셨나요? 지금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실천은 일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물건, 시간, 인간관계, 지금 이 순간에도 불필요하게 쌓여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엔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노후에는 에너지 누수의 주범이 됩니다. 특히 관계에 있어선 더 그렇습니다. 무리해서 지속하고 있는 인간관계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큰 감정적 피로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더 중요해집니다. 혼자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관계가 남은 시간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을 나이와 연결지어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 작은 결심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운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습관의 반복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의 루틴, 그게 바로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힘입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 그 안에 나를 위한 30분이 있다면 그건 이미 충분한 출발입니다. 이제는 고요한 집 안에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커피 향이 천천히 퍼질 때 비로소 하루가 시작됩니다. 예전처럼 바쁜 출근 준비도 서두르는 전화벨 소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시간이 흐르는데 왜 마음 한켠은 여전히 허전할까요? 그 허전함은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삶이 내 것 같지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타인의 기대, 사회의 틀 안에서 너무 많은 역할을 해내느라 정작 진짜 나는 어딘가에 눌려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제는 그 껍질을 조심스럽게 벗겨낼 때입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이야기할 때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말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외로움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건 오히려 가장 깊고 따뜻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기분에 따라 하루를 그릴 수 있다는 건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 자유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책을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책상 옆에 읽고 싶은 책 몇 권을 쌓아두세요. 예전엔 시간이 없어 끝까지 보지 못했던 영화가 있었다면 이젠 그것들을 천천히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일, 예를 들어 식사를 젓가락에 차려 먹는 습관, 꽃 한 송이를 물에 꽂아두는 것조차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중요한 행위가 됩니다. 이런 작고 평범한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도 다시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에는 많은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 한 명이 더 중요합니다. 꼭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남은 삶의 커다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끊긴 친구가 있다면 잘 지내? 라는 한마디로 다시 인연을 이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는 그 연락을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 중 억지로 유지해온 관계가 있다면 이제는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나 자신을 위한 정리와 선택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남아 있어야 노후의 관계가 따뜻하고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라는 감각이 삶의 활력을 불러옵니다. 그 쓸모는 더 이상 직장에서의 직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경험, 나의 손재주, 내 삶의 지혜입니다. 직접 기른 채소를 나눌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젊은 세대에게 인생의 조언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겐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노력하고 살아온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 당신은 여전히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이라는 단어는 항상 젊은 사람들만의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시작은 마음먹은 사람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단어입니다. 누구는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누구는 작은 텃밭을 일구며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전거를 배우고 또 다른 누군가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일이 지금 시작되었고 그 안에서 삶의 방향이 다시 정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더 이상 바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느려도 조용해도 진심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을 주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를 고민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나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건 어렵고 복잡한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진심을 묻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이 누구보다 소중하다는 걸 인정해주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느낀 점 남겨주세요. 작은 이야기 하나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함께 나누며 더 나은 인생 2막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